아침 6시 익숙한 알람 소리에 나는 눈을 떴다. 알람은 절대 좋아하는 음악으로 설정하지 말라고 하던데 나는 전혀 상관없는 듯 했다. 알람은 울린 지 10초 만에 꺼졌다. 나는 길게 호흡을 내뱉은 후 바닥에 앉아 명상에 돌입했다. 덜컥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나는 샤워를 시작할 것이며 또 다른 나는 텅 빈 방에 홀로 남았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너 계속 그렇게 영혼 없이 대답할래? 라든지 왜 얘가 이렇게 영혼이 없어? 라든지 우린 언젠가부터 의욕이나 감정 없이 말하는 사람들에게 영혼이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영혼이 없다라는 관용 표현이 정확히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모르나 대략 2008년쯤에 처음으로 사용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죠. 도대체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표현이 등장했을까요? 2008년은 대한민국의 교육열이 한참 있는 시기입니다. 강남에 입시학원이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했던 시기가 바로 2008년이죠.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교육열이 한창이던 2008년에 등장했다. 이거 참 재밌는 우연이지 않나요? 이 책은 이 영혼이 없다라는 표현을 주제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럼 간략하게 이 책의 줄거리를 훑어보고 가자고요. 작품은 두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둘의 이름은 한수리와 은유. 한수리는 작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우등생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단 한 번도 결석을 한 적 없었고 언제나 교내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죠. 그렇기에 자신의 삶을 매우 사랑하고 또 아낍니다. 이에 반해 또 다른 인물의 은유는 자신의 동생 완의 죽음 이후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마치 마네킹처럼 자신의 삶에 크게 관심이 없는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두 주인공, 벌써부터 흥미로운 부분이 보이지 않나요? 수리와 류는 우연히 같은 버스에 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우연이었기 때문에 별일 없이 버스는 출발하죠. 그러던 중 버스 기사가 앞에서 튀어나온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가로수를 박아버리는 따라 둘은 그대로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둘은 큰 부상 없이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습니다. 다만 작은 문제 하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그들의 몸에서 영혼이 나가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평소에 행동하던 대로 멀쩡하게 움직입니다. 몸은 영혼이 없어도 그동안의 생활을 계속하는 것엔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몸에서 추방당해버린 두 영혼 앞에 자신을 영혼 사냥꾼이라고 자칭하는 저승사자가 나타납니다. 저승사자는 둘에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주고 일주일 안에 각자 자신의 육신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영혼들은 그대로 저승에 끌려갈 것이라 말하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와, 정말 신박하지 않나요? 죽음 이후의 영혼이 아닌 살아있는 상태에서 육신에게 추방당한 영혼에 대한 얘기를.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소재라 해도 무방할 정도예요. 하지만 좋은 소재를 가졌다고 해서 좋은 작품인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도 소설로 쓰면 재미날 법한 소재, 가슴속에 하나 정도는 품고 있잖아요? 그렇기에 좋은 작품에게는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상징이라는 것이죠. 작품에서 어떤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 말이에요. 이 작품도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징은 바로 결계입니다. 내 육체에 가까이 다가간 순간에 그 보이지 않는 것. 결계야. 결계나 벽이나. 아니, 전혀 다르다. 벽은 그냥 가로막힌 거지. 하지만 결계란 불교에서 나온 말이야. 결계지라고 해서 불도를 닦는데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을 절대 안으로 들이지 않는 지역을 말하지. 그럼 뭐예요? 내 육체가 영혼을 걸림돌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걸림돌로 생각한다기보다 진짜 자기 영혼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거지. 이 결계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선 영상 막바지에 다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나올 내용들을 보며 이 결계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고 이야기 막바지에서 저승사자는 염라대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두 인물이 결국 자신의 몸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보고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그 편지에서 그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두 영혼 모두 날카롭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 5시간이 걸렸네요. 결계가 워낙 두껍고 탄탄했으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 결계를 만난 장부인 역시 두 영혼이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단단하든 손쉽게 깨어버릴 수 있지요. 한수리와 은유, 두 인물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인물 모두 속은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한수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쥐고 있었고, 인류는 자기 자신을 향한 마음의 문을 곧게 닫고 있었습니다. 이런 영혼의 행동에 몸은 결국 영혼을 문 밖으로 초강시켜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영혼도 몸도 파괴되는 최악의 결말을 맞게 될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한소리와 은유는 일주일간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져 다시 자기 자신을 묻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소리는 꽉 쥐고 있던 것들을 하나둘 내려놓기 시작했죠. 덕분에 더 큰 것들을 품을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 불안해하지 말라. 쉽다고 해도 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픈 동생 때문에 항상 착한 아이여만 했던 인류는 자기 자신만의 답을 찾아냈습니다. 물론 이 답들이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다시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뭔가 잊어버린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저는 결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앞의 이야기를 통해 결계의 의미는 충분히 알 수 있었죠. 사실 결계가 무슨 의미였는지는 결계가 처음 언급될 때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진짜 자기 영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진짜 자기 영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보통 가족을 타인이라고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30년 만에 제 친부모를 만났다면 의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제 친부모에 대해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리의 영혼과 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리의 영혼은 자신의 몸에 대해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수리의 몸은 수리의 영혼이 진짜 자기 영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몸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던 것처럼 보였던 수리는 한 발짝 자신에게서 멀어짐으로써 자기 자신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계는 결국 내가 얼마나 나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에게서 멀어져 자신의 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된 순간부터 두 인분을 갈아먹던 결계는 너무나도 쉽게 깨져버렸던 것이죠. 너의 삶은 너의 선택만이 정답이다. 이 소설에서 나온 말은 아니지만 이 소설의 주제는 아마 이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혼 없이 산다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닌 타인의 선택에 의지해 살아간다는 것. 즉, 나에 대해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타인의 선택에 의지해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던 둘은 결국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되자 둘의 영혼은 다시 자신의 몸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여러분들께서도 이 영상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